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최근 MBN은 민주당 김동완 당선자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때렸다, 포크로 찔렀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진중권과 전효옥 등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완 당선자는 MBN 김도영 기자를 고소하면서 그 보도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붙여 넣거나 회유를 통해서 왜곡된 증언을 유도했다며 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기자가 인터뷰한 동창생 A씨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본인은 김동완의 학폭에 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함에도 땡땡땡의 끈질긴 부탁과 MBN 김도영 기자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MBN 기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땡땡땡은 또 다른 동창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MBN 보도는 김동완 당선자를 음해하려고 하는 동창생 B씨와 김도영 기자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자,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김동완가 일방적으로 동창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행했거나 동창의 돈을 갈취하였거나 포크로 찔렀다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올해 5월 2일자 MBN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동창생 A씨는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기자가 동창생 A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A씨에게 받아서 공개한 거죠. 자, 이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 나 김도영은 포크로 찔렀다는 등의 동창생들의 수많은 증언들을 확보했다. 김동완은 죽일 놈이다. 당신이 용기만 내준다면 저런 놈은 반드시 매장된다는 교훈을 만들 수 있다. 김동완가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MBN은 대기업이다. 최선을 다해 맡겠다. 조금만 도와준다면 책임지고 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후에도 취재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확실하게 끌어내릴 준비를 끝내놨다. 이런 문자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부담을 느낀 동창생 A씨는 이런 문자를 김도영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이프랑 많이 상의해 봤는데 저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는 게 부담되고 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저와 관련된 기사 안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악의로 넘쳐나는 김도영 기자는 멈추지 않고 첫 보도를 냅니다. 그리고 이후 동창생 A씨는 이러한 사실 확인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최초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았다는 직접 피해자 진술 1개와 여러 명의 목격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의 보도 경위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MBN 김도영 기자가 김동완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동창생 B씨를 통해 카더라 목격담들을 확보했으나 직접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했다. 여기에 김 기자는 동창생 B씨를 통해 A씨에게 함께 접근했고 여러 명의 목격담을 보여주면서 직접 피해 진술을 확보하려고 그를 회유했다. 이 둘의 질긴 회유 끝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았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런데 A씨는 허위 진술에 부담을 느꼈는지 보도하지 말 것을 부탁했으나 악의에 찬 김도영 기자는 이를 무시하고 첫 보도를 감행했다. 이후 A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실 확인서까지 썼다. 자, 악의에 찬 동창생 1명과 악의에 찬 MBN 기자 1명이 이 김동완 학폭 논란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일부 언론들은 김동완이라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낀 동창생 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식으로 몰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A씨가 공개한 문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집요했다. 나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기자는 끝내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소극적으로 답한 걸 뻥튀기해서 보도했다며 사실 확인서까지 쓰게 됐다로 자연스럽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고요. 위증죄 걸고 법정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 동창생 B씨와 함께 오세요. 아마도 MBN 김도영 기자의 최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공익적인 의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악의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인 김동완 당선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김도영의 악의입니다. 법정에서 그 악의가 인정된다면 김도영은 깜빵이야. 깜빵이야. 다음 뉴스. 현재 정치 성향을 떠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찬탈 시도를 제2의 독도 사태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라인 야후에서 일하는 한국인 관계자는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탄했습니다. 이미 야후재팬의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지분 매각 매수 협상에 들어갔고, 네이버가 소프트뱅크 측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그림으로 갈 것 같다. 한국에 있는 라인 야후 관련 데이터도 전부 일본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상의 한일 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정말 한심하다. 야, 그러니까 구한말처럼 일본은 분명 라인을 먹겠다고 나섰는데 친일 정부가 이걸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의 배경 정보를 빠르게 짚고 오늘자 관련 기사로 가겠습니다. 일본은 IT 변화에 매우 늦게 적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라인은 일본의 야후재팬과 손을 잡았습니다. 라인의 메신저 기능과 야후재팬의 결제 기능 플러스 포털 기능이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합병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갈등했던 2019년도에 50대 50의 동등한 지분 구조로 라인 야후가 탄생해서 공동 경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후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에서 이용자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행정 지도를 2차례나 때립니다. 2차례 연속 때린 것도 이례적인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본적 관계 재검토, 이것을 언급했던 겁니다. 즉 50대 50의 동등한 지분 구조를 깨고 재팬 야후가 51대 49든 52대 48이든 우위에 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작년부터 라인을 먹으려고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만만하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AI를 학습시키고 빅데이터 산업에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인들이 라인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그 데이터들이 한국에 있는 네이버 본사 서버에 쌓이고 있다. 지금껏 일본 정부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몰랐다가 뒤늦게 데이터 주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서버에 접근하고 그걸 일본으로 옮기기 위해서 라인을 먹자는 의지가 이례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사자인 네이버 최수연 대표의 입장은 이겁니다.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추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분을 팔라는 압박은 납득이 안 되지만 이 결정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를지 말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차원에서의 문제다. 즉 사업적인 관점에서 내릴 결정이다. 지분을 팔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라인 야후에서 일하는 그 한국 관계자의 내부 폭로가 사실에 기반한 얘기였다는 것이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나서야 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따져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주고 있다. 과기부가 일일이 말하는 게 네이버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던 네이버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매각한다고 하는데 괜히 관여했다가 네이버의 이익만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일본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스탠스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의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일본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 한국 관료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고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통화 한 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생색냈을 터다.
야,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사태를 촉발시킨 일본 총무성의 언론 플레이를 현재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을 먹겠다고 나섰는데 먹어도 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시끄럽게 먹지 마 라고 조언하고 자빠진 겁니다. 오죽하면 친일 매국 언론인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올렸겠습니까? 지들이 봐도 너무하다는 거죠. 지들이 봐도 이 정부는 조선 총독부야 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라인 야후에서는 라인은 일본의 것이라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최고 상품 책임자가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로써 라인 야후의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채워졌습니다. 더욱이 일본 야후의 이대자와 다케시 CEO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네이버와 자본적인 지배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한다. 데이터 관리를 위탁하는 대주주 네이버에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 한마디로 앞으로 일본에서의 라인은 일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이 만만한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꼬투리를 잡아 흔들어 그 지분을 빼앗을 빌드업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들의 목적인 데이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는 우리 정부가 지켜주지 않자 데이터를 내줄 테니 장사 계속하게 해달라고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조선 총독부가 라인을 일본에 넘겼다. 마치겠습니다.